오늘도 증권광장은 10시 투자전략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은 루코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바로 10시 투자전략실 오늘의 주제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백악관에서 화상회의로 진행이 된 반도체 회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부문에 있어서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직접적으로 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웨이퍼를 이제 직접 들고 반도체 칩을 직접 들고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이 중국과 다른 나라들은 반도체 투자를 기다리지 않는다며 미국도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반도체와 배터리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확대와 일자리를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한마디로 이제 천명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번 회의에서 의미 있게 볼 만한 내용 어떤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네, 이번 회의는 뭐 특별히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이제 각 IT 업체에 아니면 그 반도체 관련 업체들의 그 사장단 회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CEO들 이제 한테 이제 어떻게 의견을 구하는 그런 이제 서밋 개념의 이제 그런 회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특별히 나타난 건 없지만 일단 미국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얘기를 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정부가 앞으로는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과거에는 지금 뭐 중국, 그러니까 해외에서 많이 지금 그 반도체를 수급을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지금은, 그래서 이제 지금 반도체 수급량이 한 12% 정도 됩니다. 미국 내에서 반도체가 12% 정도밖에 안 만들어지는데, 과거에 이제 90년도를 보면 이제 37% 정도까지 이제 만들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그런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미국의 12%는 너무 작다. 앞으로 미국 내에서 좀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을 하겠다. 라는 걸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특별하게 봐야 될 거는 이게 주관하고 있는 쪽이 국가안보보좌관이 주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경제 관련 쪽 분야인데 왜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제 주관을 했느냐라는 게 이제 조금 이제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요. 안보 문제라는 건가요? 안보 문제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반도체 수급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을 그러니까 미중 갈등 내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화상회의 장면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또 표현까지 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에 제가 좀 기사들을 쭉 보니까 삼성전자의 5나노 이하 반도체 공장에 미국 내 증설을 좀 서둘러 달라라고 요청을 했던데 그렇다면은 삼성 측에서 조만간 증설 계획도 좀 발표가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오스틴에서 지금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제 그 5나노 이하 공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70억 불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예상되고 있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텍사스하고 거의 이제 얘기가 됐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더 받아낼 게 없을까라는 뭐 그런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그렇게 따지면 아마 그거 뭐 일단 미국 정부에서도 상당하게 지금 반도체를 어떻게 보면 공장을 짓게끔 하기 위해서는 뭐 그런 좀 더 혜택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상반기 내에는 뭐 공장 증설은 뭐 확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장비 소재 모두 미국 현지 공장에 신규 투자를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삼성전자 말씀을 하셨는데요. 삼성전자 말고 TSMC도 공장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하는 게 한 250에서 280억 달러 정도 되고요. 3년 내에 한 1,000억 달러 정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제 그 반도체에 관련된 공장 그러니까 투자를 좀 안 했었던 인텔도 이제 200억 불 달러에 달하는 그 금액을 투자를 해서 CPU 관련된 공장과 그다음에 파운드리 관련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미국 내에서 이제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작년 이제 말에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 지원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되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인데요. 그때 이제 지원책이 한 250억 달러 정도 이제 지원책이 나왔던 적이 있고요. 그게 이제 바이든 정부에 들으면서 지금 500억 달러로 이제 확대되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계속 지원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뭐 공장 입장에서 보면 지원금도 받고 뭐 어떻게 보면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미국 내에서 이제
갖고 싶어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향후에 미국 내에 이제 어차피 수요가 원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관련된 뭐 공장들은 계속 지어질 거고 관련된 장비나 그다음에 부품 소재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악관에서 이제 반도체 회의가 드디어 진행이 됐는데 오늘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장비주와 소재주들은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네. 모습입니다. 반도체 장비주들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고 또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 이슈와 함께 각 개별 종목들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이제 종목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한미 반도체를 준비를 했는데 파운드리와 후공정 투자로 대표적인 수혜를 보는 기업으로 꼽히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이제 후공정 관련 업체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그 직접 OSAT라고 하는 이제 후공정 관련된 그 서비스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업체의 그 장비를 이제 판매하는, 그러니까 네. 공급을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강점을 갖고 있는데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이제 그 장비를 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이제 패키지가 방금 이제 웨이퍼를 이제 들고 나왔었는데요. 그 웨이퍼를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가공이 끝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나누어서 그 하나의 칩으로 만드는 걸 후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거 관련돼서 그러려면 저 웨이퍼를 절단하거나 그다음에 절단하거나 세척, 건조, 뭐 검사, 선별, 그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저희가 쓰고 있는 반도체 모양으로 이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한미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이제 플레이스먼트 관련된 장비의 시장 점유율이 세계 1위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생산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EMI 쉴드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반도체가 전부 다 그 전자 부품이다 보니까 전자파에 영향을 미치면 일단 뭐 그러니까 오작동을 하거나 뭐 기타 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이제 같이 전자파를 차단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차단하는 이제 장비, 그러니까 공정 과정에서 이제 차단하는 장비를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세계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후공정 관련된 장비 중에서 이런 장비들은 이제 전체 장비는 아니지만 일부 장비가 뭐 세계 점유율 1위를 할 만큼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 뭐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메모리용 그 관련돼서 열 압착 장비도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SK 하이닉스와 이제 공동 개발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된 그런 장비들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파운드리 시장의 성장으로 낙수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래저래 뭐 최근에 듣는 얘기로는 더할 나위 없이 주가가 오르기에는 좀 좋은 환경이긴 한데 이미 주가가 또 많이 올라서 걱정이기도 네, 그렇죠. 합니다. 네, 한미 반도체. 네. 네, 일단 네. 하반기에도 뭐 좋을 거다라고 예상들 합니다. 네. 뭐 그 대표적인 이제 시스템 관련된 반도체 이제 어쩌면 소량 다품종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후공정 장비에 대한 메리트가 좀 더 커지는 거고요. 기술력 있는 회사들이 좀 더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뭐 일단 뭐 올 하반기 뭐 내년 뭐 다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단지 이제 최근에 좀 급등을 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까지 업황도 좋고 실적도 좋고 진짜 좋은 종목이고 네, 예. 기업이기는 한데 저희에게는 타이밍도 중요하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한미 반도체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투자 매력도 별점 몇 점 주시겠어요? 별점은 3점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서니까요. 네, 그렇죠. 딴 것보다 이제 뭐 업황 자체는 길게 보시는 건 뭐 상관없을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게면 좋다라고는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많이 올랐다라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매수할 종목이 존재하겠죠? 네,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로 코미코라는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알기로는 세정이나 코팅 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서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인가요? 네, 이게 어차피 세정 업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미세 공정 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가 이제 상당히 그 제조 공정상에 이제 문제를 네.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이제 진출을 해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패널 쪽으로 진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이렇게 두 세계 업군이 이제 만드는 방식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한 군데 쓰면 뭐 기본 장비들은 이제 나머지 군도 이제 같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내 이제 미세 공정에 먼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수율이 상당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불량품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량품을 줄이기 위해서 미세 오염에 대한 그 방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하나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부분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미세 공정이 들어오면서 이제 플라즈마 관련돼서 그
작업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다 보면 각 부품들에 대한 이제 노화가 좀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코미코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부품을 코팅하는 그런 기술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품 관련돼서 그런 코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사용량이 좀 길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생산 원가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갖고 있는 그런 장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 개선에 힘입어서 연초부터 지금 고객사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뭐 실적도 네. 한 해 내내 좀 네, 좋다라고는 볼 수 있는 네, 종목이에요. 맞습니다. 네. 예. 일단 뭐 작년 실적도 상당히 좋고요. 네. 뭐 작년에 뭐 매출 한 2천억 정도 해서 한 16% 올랐고 영업이익도 뭐 네. 355억 정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액이 매해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7년도에 1,251억 정도 이제 매출이었다가 재작년에 1,735억, 작년에 2천억. 그러니까 네. 꾸준하게 이제 매출이 성장한다라는 거는 이제 그만큼 실적도 이제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꾸준하게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그 코미코 같은 경우도 단순히 뭐 국내 회사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회사를 많이 공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납품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오스틴에도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삼성전자가 뭐 아까 얘기했듯이 오스틴 공장에 또 짓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맞아요. 코미코가 그때 오스틴 네. 관련주 일제히 움직일 때 이 종목도 네, 이 정도 같이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움직였었죠. 네. 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오스틴에 있는 뭐 인텔이나 뭐 NXP나 이런 쪽으로도 같이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뭐 하반기 이후에는 실적이 뭐 더 지금보다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 고객사와의 우호적인 관계에 힘입어서 실적에 일단은 또 꾸준히 찍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미코도 네. 한미 반도체만큼 주가가 최근에 좀 네, 많이 그렇죠. 오르지 않았나 네, 이런 많이 생각이 올랐습니다. 드는데 코미코에 대한 별점을 저희가 투자 매력도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 별점 몇 네, 점일까요? 이 별점 3점입니다. 아, 네, 이것도 역시나 좀, 뭐 한미 많이 반도체와 올라서, 마찬가지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업황 자체는 좋아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기에는 뭐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는만 이제 조금 조심하시면 뭐 저점에서 매수를 하신다든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진짜 실적도 따박따박 네. 지키고 업황 개선에 또 힘을 입을 수 있는 종목인데 현재 주가가 놓여 있는 위치가 다소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좀 주가가 많이 안 오르는 종목 내에서 이제 반도체주를 저희가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제가 한 건 ISC라는 종목입니다. 네. ISC 뭐 많이 보시는 거 얘기 들으셨을 텐데요. 그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그 테스트 소켓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후공정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반도체가 이제 전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테스트를 해서 이제 그 불량 유무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단계인 네,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테스트를 이제 하는 그런 뭐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보통 장비 관련돼서는 이제 좀 하드적인 장비를 좀 많이 썼습니다. 특히 테스트 장비를 많이 썼는데 지금 이제 IS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실리콘으로 만든 이제 테스트 소켓을 이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뭐 세계 최초로 해서 막 양산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장비고요. 일단 이렇게 이제 소프트하게 이제 실리콘을 이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된 이제 손상 검사를 할 때 손상이 이제 상당히 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관련 뭐 경험 자체가 뭐 20년 넘게 이제 지금 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험이나 이제 기술력은 이제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메모리와 이제 비메모리 관련된 이제 비중 자체가 최근 들어 이제 시스템 쪽 이제 비메모리 쪽에 매출 비중이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시스템 관련된 매출이 어떻게 보면 메모리 쪽보다 좀 더 늘어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올해는 아마 그 추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 작년에 한 50% 정도의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된 내용이었지만 아마 올해는 아마 60% 정도대로 아마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도 뭐 작년도에 비교적 그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매출이 1,217억으로 한 39% 정도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180억으로 한 8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올해 이제 그 반도체 설비가 계속 이제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 이제 수혜가 이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최근 들어 이제 초미세 이제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이 이제 출시되면서 관련 매출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신사업으로 해서 뭐 연박 동박
적층판이라고 그래서 그 이제 5G용에 들어가는 이제 동박 관련된 관련 부분도 이제 신규로 이제 진출을 하니까 그쪽 매출도 아마 조금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메모리도 메모리지만 파운드리 증설로 일단은 수혜를 또 입을 수 있는 종목이 ISC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소켓 쪽을 주로 하고 있는데 네. 뭐 상장된 기업 가운데 좀 비교할 만한 경쟁사가 또 있나요? 이게 뭐 좀 ISC는? ISC는 따로는 없고요. 이게 소켓 쪽이다 보니까 이게 네.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네. 이제 실리콘으로 하는 쪽은 더 없는 거니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ISC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임순재 대표님이 또 직접 얘기를 해주신 종목인 만큼 네. 별점이 좀 후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ISC, 이 종목은 투자 매력도 별점 몇 네, 점인가요? 별점이 5개. 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는 이제 다른 종목에 비해서 못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지금 뭐 못 오르는 동안 2월 이후에 계속 지금 박스권으로 지금 문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도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뭐 가격 전략은 이게 그 떨어지기 이제 올해 이제 가장 고점은 29,000원 정도 지금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연초 1월 중순쯤에 네, 찍은 예. 가격이네요. 네,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이제 밀려 있는데 지금 한 23,000원대 정도에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한 20% 정도 뭐 충분히 가능해서 이제 전 고점 수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한 28,000원 정도 이제 목표 주가를 이제 삼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거는 한 21,000원 정도에 아마 손절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넷패스를 공략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주가는 약부합권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 가격에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전고점 부근까지 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목표 주가는 28,000원, 손절 가격 21,000원이었습니다. 마지막 공략주로 ISC 만나봤고요. 오늘 10시 투자 전략 시 반도체 회의 내용과 함께 3개 종목들 살펴봤는데 투자 매력도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백악관 반도체 회의가 개최가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공격적인 투자를 필요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과연 찐수혜주는 어떤 종목일지 저희가 종목별로 가려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이었던 한미반도체. 실적과 업황 모두 좋지만 현재 주가 수준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별 3개 주셨고요. 코미코 확인해 볼게요. 네, 역시나 투자 매력도 별 3개였습니다. 한미반도체와 같은 의견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임순재 대표님이 직접 골라주신 종목은 ISC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소켓 쪽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인데 투자 매력도 별점 5개와 함께 오늘 목표 주가는 28,000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바이든이 이제 중국과 반도체 부문에 있어서 패권 전쟁을 좀 그리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면서 반도체 쪽은 꼭 봐야 한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는 있는데 많이 오른 종목은 지금 들어가기에는 다소 부담스럽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 중에 뭐가 있을까라고 많이들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10시 투자 전략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